교실에서도 선생님으로서 독서 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독서도 편차가 좀 크잖아요. 근데 좀 궁금한 게 독서 습관이 좀 쉽게 잡히거나 제대로 잡혀있는 아이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아침 작업 시간에 책 읽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은 그거만큼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독서 교육에 있어서. 그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이 독서 교육에서 없었으면 좋겠는데 너 몇 권 읽었어? 너 얼마나 읽었어? 저희 학급에서 공부만이 아니라 인성이든 자기관리든 아주 잘했던 아이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18년차 초등 교사이시자 현장에서 독서 운동을 실천하고 계신 김미나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들이 있으시다고요? 네,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있습니다. 네, 말 안 들을 텐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독서 교육을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은 아들 독서 교육을 어떻게 시킬까? 어떻게 시키고 계신가요?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봤을 때 너무 푸시를 하면 독서 교육이 아무리 좋아도 역효과가 나는 거를 많이 봤어요. 저희 아이가 또 활동적이거든요. 남자아이다 보니까 뛰어노는 걸 좋아하고 앉아서 책을 오래 읽는 거를 어려워하는 아이다 보니까 조금 목표를 바꿔서 아이와 독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이에게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오랫동안 즐겁게 읽을 수 있는 거,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자라게 하는 거, 그리고 자기가 원할 때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하는 거, 네, 그 정도로 제가 목표를 수정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양적인 독서보다는 사실은 즐겁게 독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지금 독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선생님 입장에서도 독서 교육을 보시지만 엄마 입장에서 그러니까 아마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이 되게 생생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이게 좌충우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나름 독서 로드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읽었으면 좋을 순서나 획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떤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먼저 저의 방향을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어릴 때 고전을 좀 재미있게 읽었던 경험이 있었고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찰나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보다 보면 굉장히 특별한 아이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인성도 괜찮고 공부도 잘하고 뭔가 자기 관리가 잘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책을 많이 읽는다는 거 그리고 세계 문학 같은 그런 고전류를 많이 읽는다는 걸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고전 읽기를 실천하게 됐고 저희 아이한테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3학년이니까 아직 저학년, 중학년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저학년 때는 제가 전래동화를 굉장히 많이 읽어줬어요. 탈무드를 자기 전에 하나씩 읽고 이야기 나누는 걸 거의 매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심보감을 같이 읽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한글을 배운 지 얼마 안 된 아이다 보니까 그리고 쓰기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필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사실 유지가 잘 안 되더라고요. 너무 억지로 시키는 느낌이 들 때가 되어서 좀 방식을 바꿨어요. 그걸 같이 읽고 이야기 나누는 방식으로 바꿨더니 아이가 훨씬 더 편하게 따라오더라고요. 저의 저학년 로드맵이라면 책을 좋아하는 거 그리고 고전에 조금 스며들도록 접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제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거를 깨달았고 이제 중학년, 고학년 때도 제가 어느 정도는 적게 하겠지만 함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뚜렷이 더 갖게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중학년인 상황인데 지금은 세계문학 전집을 구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중에 아이가 읽고 싶은 책을 고르게 하고 책을 제가 같이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근데 아이가 고르는 책이 어떤 거일지는 사실 그 아이의 뭐 기분이라든지 상황에 따라 그렇죠. 달라질 수 있는데 네. 그렇다고 뭐 며칠에 한 권을 꼭 읽어 이렇게 정하지는 않고 있어요. 분량을 정하지는 않고. 네네네. 뭐 하루에 한 권 읽을 때도 있고 일주일 동안 한 권을 느리게 읽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저희 아이가 제일 보기 좋을 때가 읽으면서 멈출 때예요. 그러니까 멈춘다는 게 그 책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으면 엄마 상상하고 있어,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아이에게 아니야 빨리 읽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사실 잘못된 교육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이 아이가 충분히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게 배려해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서 기간은 정하지 않고 있지만 꾸준히 이 전집을 같이 읽어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중학년 때는. 보통 전집은 좀 사지 말라는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물론 전집을 샀지만 그 안에서 아이가 고르는 근데 몇 권이죠? 지금 사신 전집이? 100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맞네요. 네. 그 안에서 아이가 이거 읽고 싶어 하면 근데 만약에 읽기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긴 시간 동안. 근데 저는 교육에서 계속 자유를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어느 정도의 강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통제가 없으면 그 아이를 좋은 방향으로 키우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범위는 정해주고 있어요. 범위는 정해주고 이 안에서 네가 자유롭게 해지 무조건 네가 마음대로 해는 아닌 것 같아요. 제 방식은. 그리고 책을 같이 읽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죠. 네, 네. 최근에 읽은 책의 예시를 한번 들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80일간의 세계일주 요새 읽었거든요. 근데 제 책에도 실어놨는데 제가 그 책을 읽기 전에 좀 이야기를 먼저 해줘요. 그 책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은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주면 아이가 흥미를 가지고 그렇죠? 읽더라고요. 호기심이 약간 들고. 그러니까 80일간의 세계일주 같은 경우에는 앞에 내기를 시작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80일간 세계일주가 가능할까? 이렇게 물으면 무슨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부터가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드는 시작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랑 이제 지도 펴놓고 학교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하는데 지도 펴서 이제 짚어가면서 같이 읽고 이야기 나누고 뭐 가고 싶은 곳도 정해보고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진행을 해봤는데 되게 재밌어 했어요. 교실에서도 선생님으로서 독서 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독서도 편차가 좀 크잖아요. 근데 좀 궁금한 게 독서 습관이 좀 쉽게 잡히거나 좀 제대로 잡혀있는 아이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아침 자습 시간에 책 읽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은 한 20분 정도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오자마자 책 읽기를 시작하거든요. 저희는 학교 예산으로 책을 많이 구비해서 밤마다 돌아가면서 읽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책이 있는 상태인데 습관이 제대로 잡힌 아이들은 바로 책을 골라서 앉아서 바로 읽거든요. 근데 습관이 잡히지 않은 아이들은 일단 앉아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책을 고르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를 해요. 그리고 앉아서도 책을 펴놓긴 하지만 집중한다는 느낌을 받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20분 중에 15분은 거의 읽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닌 잘 잡힌 아이들은 그 20분을 온전히 책 읽는 데 쓸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그 습관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 게 부모님이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 부분에서 주력해서 어릴 때부터 읽어준 아이들과 아닌 아이, 도서관에 다녔던 아이와 도서관을 전혀 가지 않은 아이의 편차가 책 읽기 태도에서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사실은 수업 시간에 교과서 읽는 것도 독서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집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공부에서도 집중력이나 아니면 이해력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경험이네요. 맞아요. 도서관도 좀 가보고 그런 환경에 노출됐던 아이들은 빨리 습관을 잡는데 그렇지 않았던 아이들은 학교에서 이렇게 책 읽는 시간에도 허송세월을 하는 경우가 맞아요. 많다. 딱 눈에 보이신다는 말이죠. 네, 맞아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가정에서 독서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네요. 물론 학교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에서부터 중요할 것 같은데 독서 교육 이 세 가지는 꼭 하도록 명심하셔라 라고 조언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이가 스스로 할 거라고만 믿고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부모님이 어느 정도 가이드를 잡아주셔야 아이가 거기에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모님의 관심 정도에 따라서 아이는 따라올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환경을 만들어주고 경험을 만들어주는 건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부모님이나 교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걸 항상 생각하시고 아이가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야 경험할 수 있을지를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독서 교육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음은 독서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로 너무 좋지만 사실 그거의 끝은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독서는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마무리 활동이 있어야지만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글쓰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말하기와 글쓰기가 표현 방법이겠지만 사실 글쓰기가 훨씬 더 좀 수준이 높은 방법이고 초등학생들에게 훨씬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눈으로 자기가 쓴 글을 볼 수 있고 그러면 자기의 인지 과정을 또 한번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수정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글쓰기를 통해서 독서를 정리하는 단계를 반드시 거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아이들이 글 쓰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독서록 쓰는 것도 싫어하고 일기 쓰는 것도 싫어하는데 그걸 분량을 너무 정해놓으려고 하지 마시고 한두 줄이라도 괜찮으니까 책을 읽고 반드시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단계를 꼭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독서 교육이 조금 더 발전적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서관에 가보면 아이는 책을 읽고 있는데 부모님은 핸드폰 보고 있는 경우가 되게 자주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분위기 속에서 좀 강제적으로 책을 읽고 있지만 집에 갔을 때 엄마는 핸드폰 하잖아 라고 했을 때 부모로서는 핑계거리가 이제 그쵸? 만들어지는 거죠. 설득력이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저는 독서 교육의 성공은 그런 로드맵이든 뭐 체계적인 계획이든 아니면 책 목록이 아니라 환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부모님이 같이 책 읽어주시고 그리고 최소한 아이가 책을 읽을 때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보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을 하셔도 괜찮은데 아이가 좋아하는 거를 부모님이 하고 계시면서 아이에게는 그걸 못하게 하는 거는 설득력이 없을 것 같아요. 환경을 만들어 주시더라도 제대로 된 환경을. 네. 그러니까 도서관까지는 갔는데 네. 끝이 약간 2%가 부족한 맞아요. 상태가 되고 네, 네. 그게 이제 아이들한테는 핑계거리가 될 수도 있고 몰입을 좀 깨긴 하죠. 나는 책 읽고 있는데 옆에서 폰 보고 있고 그러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반대로 요거만큼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독서교육에 있어서 그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이 독서교육에서 없었으면 좋겠는데 너 몇 권 읽었어? 너 얼마나 읽었어? 이런 질문이 아이의 독서교육을 오히려 방해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양적인 질문을 하는 것은 아이가 독서를 굉장히 과제처럼 여기게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책은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고전도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그 책 자체가 좋은 이유는 스토리가 좋고 인물이 잘 그려져 있고 이것보다 그걸 통해서 아이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책이 좋은 거지. 그렇다면 질문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걸 읽고 무슨 생각했어?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그게 한 끗 차이인데 그 질문이 사실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하려고 할 때 그냥 얼마나 읽었어가 바로 나오지 무슨 생각했어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좀 의도적으로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아이한테도 그렇고 학급에서도 좀 질문을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도서관 가서 보면은 학습 만화를 정말 많이 읽거든요. 학습 만화가 내용적으로는 나쁜 내용도 아니고 잘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만화 부분이 있고 그 아래에 내용 정리 부분이 있는데 그 개념 정리하는 것까지 읽으면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희 아이한테 물어봤더니 여긴 읽었는데 거기를 안 읽더라고요. 저희 아이만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그냥 만화 부분, 흥미 위주의 만화만 보고 거기까지 안 간다면 학습 만화의 의미가 사실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라도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학습 만화를 읽는 거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 학습 만화를 읽는 아이들은 줄글책을 안 읽어요. 너무 쉽게 쓰여진 책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생각해야 되고 상상해야 되는 이 책으로는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안 읽게 한다기보다 좀 양의 조절을 부모님이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글쓰기, 네. 고전을 많이 강조하는 선생님이시죠. 아까도 글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글쓰기를 시켜라. 훈련이 사실 좀 어렵기 때문에 이게 또 집에서 하려고 그러면 한바탕 난리가 나거든요. 그쵸. 가정에서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글쓰기 중에 가장 쉬운 건 일기쓰기예요. 근데 일기쓰기 좋아하는 아이들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참 싫어했어요. 그쵸. 저도 싫어했는데 그 이유는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게 뭘 쓸지 모르겠어요. 쓸 게 없어요 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일기가 항상 저희 생각에는 오늘 있었던 일을 써야 되고 뭐 생각과 느낌을 써야 된다 이렇게 틀에 박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제와 비슷한 오늘인데 대체 뭘 써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주제일기로 많이 활용을 했는데 주제일기? 네. 뭐 월요일은 관찰일기를 쓰고 화요일은 상상일기를 쓰고 수요일은 뭐 배움일기를 쓰고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 아이들이 너무 자유롭게 두면은 뭘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정해주는 게 이 범위 안에서 생각하는 걸 훨씬 더 편안해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가정에서도 좀 이렇게 요일별 주제를 생각해서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 배움 글쓰기예요. 학교에서 뭐 배우는지 요새는 교과서를 아이들이 두고 다니다 보니까 뭘 배우는지도 부모님들이 모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1교시부터 6교시까지 과목이랑 뭐 배웠는지 아이들이 떠올려보고 그냥 한두 문장만 적어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글쓰기라는 게 잘 모르면 쓸 수가 없어요. 말은 그냥 잘 몰라도 대충 할 수 있는데 그 문장을 쓰려면 내용을 모르면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복습 효과가 있어요. 제가 학교에서 똑같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 문장 쓰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이들이 오늘 배운 40분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려고 하면 기억이 안 나면 다시 찾아보게 되거든요. 교과서를 다시 찾아보고 선생님이 제일 많이 말씀하셨던 단어가 뭐지? 생각해보고 교과서에서 굵게 표시된 단어가 뭐지? 한 번이라도 보고 정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학습 효과도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지난 시간 걸 물어봤을 때 대답하는 비율이 아주 많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집에서 이걸 하신다면 아이들이 뭐 배우는지도 부모님들이 확인하실 수 있고 아이들의 학습력도 높일 수 있고 저는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글쓰기의 주제도 아이들이 항상 고민하는 건데 오늘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보면 되니까 그런 면에서도 아이들에게 부담이 적을 것 같아요. 배움 글쓰기 그리고 네. 주제를 좀 던져주셔라.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배운 내용 그리고 주제를 정해주는 거 그리고 짧게 네. 또 길면은 아이들이 지쳐서 제가 추구하는 방향은 쉽게 꾸준히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문장이라도 정확하게 쓸 수 있는 아이는 원하는 주제에서 10문장이든 20문장이든 쓸 수 있는 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한 문장을 제대로 못 쓰는 아이는 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한 문장을 정확하게 쓰는 연습을 계속하는 거를 추천하고 싶어요. 선생님 또 하나 강조를 하시는 게 고전이잖아요. 네. 사실 저는 되게 궁금한데 고전은 좀 지루하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고 때때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아이들한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고전하면 되게 지루하다, 어렵다, 그리고 초등학생이 과연 읽을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가지고 저도 시작했는데 제가 지금 1학년 3년째 하고 있는데 사자소학이랑 전래동화 읽기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1학년이 가능하다면 다른 학년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고전이 또 괜히 고전이 아니거든요. 네. 검증되고 정말 많은 삶의 지혜나 문화, 역사가 같이 이렇게 되어있는 책이기 때문에 읽을 수만 있으면 정말 사실 먼저 읽어도 좋은 책들이잖아요. 네. 가장 우선적으로. 이 영상 보시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도대체 지금 고전 뭘 읽혀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좀 하실 것 같거든요. 네. 좀 그런 리스트라던가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리스트에 대한 고민이 되신다면 제 책에 아이들마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뭐 모험을 좋아하는 아이도 있고 또 감수성이 풍부한 아이도 있고 이런 특성에 따라서 먼저 시작하면 좋을 책들이 있거든요. 뭐 상상을 좋아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흑제 마법사라든지 사자와 마녀와 옷장 뭐 그 나니아 연대기 시리즈가 아이들한테 되게 재미있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모험을 좋아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톰 소여의 모험이라든지 허클베리 핀의 모험 이런 것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성향별로 제가 정리한 게 있는데 그걸 참고하셔도 되고요. 제가 전집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세계 문학 같은 경우에는 전집이 괜찮다고 생각해요.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그냥 고르려고 하면은 되게 막연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좀 고민이 되신다면 출판사 리스트 중에 겹치는 게 있어요. 그럼 이쪽 출판사랑 이쪽 출판사랑 겹친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관심도도 높고 인기가 많은 책들이니까 그 책부터 우선으로 읽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확장해 나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학년별로 읽어야 되는 고전들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다르죠. 그럼 대표적으로 추천해 주신다면 반응이 좀 좋았던 아이들의 뭐가 있을까요? 수준의 차이로 저, 중, 고를 보고 있거든요. 네. 고학년 때는 완역본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면 중학년은 브릿지 고전이라고 하죠. 어린이용 버전으로 나온 그 책이 어린이용 버전으로. 그리고 저학년은 이제 그림책이라든지 그런 버전으로 쉽게 나온 걸로 그냥 경험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고전의 목표를 고학년 때 모든 걸 끝낸다 아니면 중고등학교 때 끝낸다가 아니라 평생 해나갈 것에 작은 그 시작을 초등학교 때 시작하길 바라는 거지 여기서 뭔가를 다 끝내는 거를 바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고전이 어른이 읽어도 어렵거든요. 어른이 읽어도 어려운 걸 초등학교 때 하시려고 하니까 이제 고전이 더 멀어지는 것 같거든요. 어린이용 고전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고전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린이용 고전이 사실은 원전의 맛을 살리진 못하지만 그래도 이 책을 한 번 더 읽어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좋았던 경험을 만들어주려고 우리가 고전 교육을 하는 거지 여기서 뭔가를 다 끝내고 완성하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좋아했던 걸로는 80일간의 세계일주 굉장히 좋아했고요. 사회 공부에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저희 고학년 아이들 중에 좋아했던 거는 레미제라블을 많이 좋아했어요. 완역본으로 읽었나요? 아니요. 그때는 완역본으로 읽지 못했는데 수준이 너무 차이가 어려우니까. 나는 상황이라 온책 읽기로 완역본은 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용 버전으로 읽긴 했는데 영화도 같이 보고 노래도 부르고 하면서 그리고 아이들이 그걸 보고 인권이라든지 아니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는 모습을 봤고요. 그 다음에 신문도 찾아 읽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확장되어 간다는 면에서 그 책이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고전과 관련돼서 사실 좋은 거를 많이 알지도 못하시는 것 같기는 하고 한편으로는 네. 요번 계기로 우리 아이들 책 읽기 그중에서도 고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글쓰기라던가 여러 가지 좀 수준에 맞는 그런 단계를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